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아, 상승하는 쪽하고 조정받는 쪽이 워낙 극명하게 드러났던 하루였기 때문에 오늘 아마 고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목은 오늘 그 바이오 드디어 선수교대가 되는 것이냐, 바이오 언택트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구경제 컨택트 주식으로 지금 선수 교체가 되는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이 가야죠. 어, 그 제가 그 어제 보면 기존에 알테오젠, LNC 바이오, 메드팩토, 그 다음에 신규로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셀리버리, 그 다음에 지금 그 수료무에 이제 다시 발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밑에 말씀드리는 그런 유해 주식, 그 다음에 이하고 같은 어, 그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움직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오늘 시장 아마 그 바이오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드셨던 부분이었을 겁니다. 오늘 한 2시 한 50분 정도쯤부터 알테오젠이 주가가 급락해서 거의 뭐 하한가 근처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는데요. 저도 뭐 사실 그래서 그 알테오젠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좋게 봤던 주식이기 때문에 회사에 뭐 계속 전화를 해봤더니 뭐 전국에 뭐 모든 그 투자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셨을 테니까 당연히 통화 중이라 전화 연결이 안 됐고요. 그래서 그 먼저 번에 그 레포트를 썼던 신한금융투자의 그 애널한테도 전화해봤었는데 뭐 거기도 뭐 전화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장 끝나고 나서 그 어, 장중에 찌라시가 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찌라시라는 게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뭘로 돌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그 증권회사 직원들이 단말기에 그 메신저를 깔아놓거든요. 그 메신저로 계속 그 뭐랄까 정보를 날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진짜 정보도 있고 그 페이크 뉴스도 있고 뭐 많은데 그건 이제 가려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알테오젠 관련해서는 이거 좀 너무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요.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 그러면 분식회계 얘기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이게 분식회계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도 지금 없는 회사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우리 저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어, 이 회사를 가만 생각해 보시면 뭐 분식을 이 회사가 했다고 해서 뭐 몇백억 몇천억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뭐이 회사가 지금 그 1조 6천억짜리 딜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미니멈 2조 5천억짜리 딜이 예상되고 나머지 추가로 3건이 더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추가로 그 되는 건들이 한 1조 정도만 생각해도 한 7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7조 정도 딜을 앞둔 회사가 그거 그 이런 뉴스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저는 사실 겁났던 게 뭐냐면 먼저 번에 그 한미약품처럼 갑자기 먼저 번 딜이 깨졌거나 파기됐거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봐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제 긴장을 했었었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었다 그러면 정말 좀 어이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 그 지금 수출 계약 4건 말씀드렸죠. 한 건은 지금 그 키트루다 하고 키트루다의 어떤 SC 제형건이라고 말씀을 먼저 번에 그 이동건 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뭐 이 친구 얘기로는 뭐 그 알테오젠 관련 문의가 많이 있어 저도 전화를 계속 했었는데 현상에서 간단하게 코멘트 드린다고 하면서 계약 관련 어떠한 이슈는 없는 상황이다. 이거 이슈 없으면 이것으로 사실은 그뭐 상황 종료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얘기는 올해 4건의 계약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급등에 따른 일부 매물이 일시적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펀더멘탈이나 계약 관련해서 바뀐 건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그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건이 나오면 그냥 그 이런 업계에 그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조금 그 이면을 좀 봅니다.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컨택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컨택 주식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컨택 적으로
그, 매기를 확 몰아서 그쪽으로 끌고 가고 싶은 분들은 반대쪽 주식을 일단 좀 밀어야 되는데요. 밀어서 이제 그쪽에 어떤 뭐랄까 매력도를 떨어뜨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 미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지저분한 수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유동성이 한정된 유동성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때는 한쪽으로 매기를 쏠리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쪽을 밀어서 떨어뜨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대편에 있는 뭐 포스코라든지 나머지 국영제 주식들을 밀어서 떨어뜨린다든지 기관들이 그런 짓들 많이 합니다. 롱숏 전략으로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유동성이 좀 풍부한 장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밀어놓으면 그 다음날 바로 튕겨져 올라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상대적 수익률 때문에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편을 죽이고 내 걸 끌고 가 상대편을 죽이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약간 좀 계산 착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지금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오히려 이번 혹시라도 다시 종목 지지가 확 발산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이것도 또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이지만 다시 또 이렇게 종목을 몇 개로 다시 또 수렴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많이 수급이 엉클어집니다. 그럼 다시 수급이 잘 짜여졌던 몇몇 핵심 주식 쪽으로 다시 또 매기가 쏠리면서 그쪽이 또 시장을 끌고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선물이 급등을 했습니다. 선물 급등을 하면서 오늘 오전에 외국인이 최대로 많이 샀을 때가 아마 8,500억 원 정도까지 선물 매수가 좀 이루어졌었고요. 금액으로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컨텐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졌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트레이더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프로그램 매도를 하는 것보다 프로그램 매수하는 게 사실 쉽거든요. 왜냐면 프로그램 매수하는 거는 계좌에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물 매수, 선물 매도하는 게 어떤 그런 여건이 일단 만들어졌었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대규모로 매수가 이루어졌는지 그거는 뭐 좀 뒤를 더 까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이번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 9일 원유가 폭락 나올 때 그때 가격을 회복 못한 주식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중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최고점 찍은 고점이 3월 9일 시가입니다. 제가 3월 9일 시가는 전에 한번 채권한 건드락이라고도 하죠. 그 사람이 S&P 500 지수 2863포인트에 숏을 쳤다라고 했던 지점 지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언택트 기존 상승군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이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밀어버림으로 인해서 마지막 장 막판 한 3, 40분 남겨놓고는 이 비슷한 류의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이 하락폭이 더 커졌었죠. 자,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지금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장중에 선물 8,500억 순매수를 했었고요. 자,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 2,000억, 코스닥은 950억 팔았고요. 선물은 막판에 1,300억으로 매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8,500억 순매수에서 1,300억 순매도니까 약 한 얼마입니까? 한 1조 가까이 고점에서 선물 매도한 게 됐죠. 이 선물 매도한 것 때문에 또 이 파생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막판에 외국인이 선물 팔아서 그런데 그거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반대로 개인들이 콜을 한 130억 샀다가 지금 56억이니까 거의 한 180억 정도 팔았죠. 그거를 외국인이 콜을 받았습니다. 콜을 받으니까 콜을 샀기 때문에 반대로 선물을 매도한 겁니다. 얘들도 시장의 위험을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포지션이 커지면 다른 한쪽을 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콜을 샀기 때문에 선물을 막판에 판 겁니다.
요렇게 됨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그 오늘 그 옵션 포지션으로는 좀 보면 개인들이 좀 위로 열리긴 열려 있는데요. 위로 많이 올라가야 그 윗방향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외국인이 지금 윗방향으로 지금 열려 있어서 사실은 선물 측면에서 보면 지금 사실은 좀 그 강세 분위기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그런 상황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3월 9일입니다. 동그라미 친 데가 이 3월 9일 자 신한지주도 오늘 이제 확실하게 여기를 뚫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도 오늘 여기를 확실히 뚫었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지금 여기 요 위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지금 여기 지금 어쨌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올라오면서 이제 좀 억울한 주식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남들 다 올라갈 때 혼자만 못 올라갔던 갔던 억울한 주식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 일봉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3월 9일 이미 선물은 요 3월 9일 시가를 이때 이제 돌파를 했고요. 오늘은 요게 2월 24일 되겠죠. 여기 지금 처음 그 저희 뭐죠 저 대구 쪽에서 환자들 많이 생기면서 그 많이 빠지던 그날 그 가격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지금 거기를 지금 제끼지 못하고 거기 지금 그에서 지금 걸려 있습니다. 요건 지금 화살표는 뭐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나라는 매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죠. 자, 우리나라는 위클리 옵션들이 대충 보면 이렇게 4월 2일 날 종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그 마무리되는 날 하루 빼놓고는요. 많이 이게 눌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눌린 날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눌렸고요. 음봉으로 이렇게 눌린 자리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음봉으로 눌렸고요. 그래서 지금 내일 그 만기인데 오늘 이렇게 바짝 올려놓고 내일 어쩔지 참 그 좀 관심이 좀 갑니다. 자, 오늘 그 옵션 그 시세표로 보면은요, 요 거래가 가장 많았던 요 지점 오늘 기준으로 보면 287.5가 내일 승부처입니다. 이 287.5 콜 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행사를 시켜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 행사되려면 일단 한 290 언저리까지 가야 일단 그 좀 그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위클리 지나서 그 다음 주가 그 6월물 만기죠. 6월물 만기는 외국인이 지금 윗방향으로 좀 열려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외국인이 뭐 추정치이긴 하지만 그 이미 그 선물하고 옵션 쪽에서 이익 실현한 게 뭐 한 1조 이상 실현이 됐고요. 지금 만약에 6월 옵션 만기까지 상승폭이 이어진다 그러면 뭐 추가로 한 몇천억 정도가 더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S&P 500 일봉인데요. 여기 3월 9일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건들락이 여기 쏟쳤다고 했던 그 지수 때문에 2863포인트. 자, 여기 보시면 요 만기 지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게 보시면 여기서 떨어질 때 그렇고 올라갈 때 이렇게 큰 붕붕붕 날아가는 건 이건 사실은 상승장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장의 모습이라고 강한 반등장의 모습이었고요. 이거는 강한 반등장 이후에 휴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는 뭐냐면 지금 움직이는 이런 모습은요.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이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상승장의 모습을 띠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은 이런 상승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상승장은 원래 올라갈 때 뭐 1%, 뭐 3%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장이 아니죠. 원래 한번 하루마다 하면 0. 몇 퍼센트 뭐 많이 올라봐야 1% 올라가는 그런 장들이 연출되죠. 자, 그 다음에 풋콜레이쇼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풋콜레이쇼도 지금 어제도 보면은요,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내려왔습니다. 그저께 거보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아주 뭐 폭동도 일어나고, 뭐 세상 망할 것처럼 얘기는 되지만, 지금 그냥 미국은 편안한 그런 상승장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요. 자, 이제 장세 대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바이오 종목들은 오늘 알테오젠이 일단 이런 의혹이 일단 오늘 하락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기 때문에 오늘 억눌렸던 그런 현상들은 내일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
알테오젠뿐만이 아니고 알테오젠하고 같이 빠졌던 그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반등 흐름이 내일 예상이 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일 컨택트 주식들은 소외된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동안 가장 못 올랐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마저도 그 가격대에 거의 근접하는 뭐 그러나 이제 훌쩍 뛰어넘지 못한 상태죠. 이런 주식들이 지금 사실 겁나는 부분 또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공매도가 좀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만약에 주가가 계속 오른다 그러면 이 공매도들이 또 이게 좀 압박을 좀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숏 스퀴즈라고 하는데요. 그 공매도를 또 이렇게 급히 또 채워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지금 컨택트 주식을 하는 애들은 또 그런 상황을 또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두고 좀 시장을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언택트 컨택트 주식들이 따로 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뭔가 타협점을 좀 찾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 하루 이틀만 쉬면 또 상대적으로 되게 또 그 좀 가벼워 보이고 싸 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유동성이 없을 때는 한쪽을 그냥 밀어버려 가지고 죽여서 다른 쪽을 살리는 그런 흐름을 이어갔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과연 누가 더 초과 수익률이 나오느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 이틀 조정받으면 또 상대편이 싸 보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약간 그 서로 그 뭐랄까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타협점을 모색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위클리 옵션 기준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285, 87.50이 그 승부처가 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 6월 만기 외국인 파생 포지션은요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추정치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전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시장을 아랫방향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노이즈가 나올 때 그 노이즈를 저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제가 보기엔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바이오 특히 이제 알테오젠을 위시한 이런 종목들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심적 고통을 좀 겪으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내일은 좀 이런 의혹 해소하고 좀 밝게 웃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